2025년 6월 3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약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약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약 8.34%의 지지를 얻었다. 단순 합산하면 김문수와 이준석이 받은 표는 49.49%로 이재명보다 0.07% 앞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정해보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두 보수 계열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의 결과다. 과연 이들이 단일화를 이루었다면 정권이 뒤바뀌었을까? 수치적으로만 본다면 가능성은 분명히 있었다. 김문수가 받은 1395만 표에 이준석의 280만 표가 더해지면 1675만 표가 된다. 이재명이 기록한 표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앞서는 수치다. 격차는 불과 수만 표에 불과하다. 즉, 단일화만 잘 이루어졌다면 선거 막판 수도권 개표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표는 단순히 더한다고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문제는 표의 전이율이다. 이준석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정서적 성향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들은 대체로 국민의힘에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낀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룬다. 보수의 색깔은 어느 정도 유지하되 기존 보수 정치권의 낡은 구조와 퇴행적 담론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김문수라는 후보는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이미지, 특히 강한 종교성, 반공 담론, 그리고 중장년층 중심의 메시지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준석의 지지층이 고스란히 단일 후보에게 옮겨가리라 보기는 어렵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준석 지지층 중 최소 20-30%는 단일화 이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들은 아예 투표를 포기하거나 반발심으로 이재명에게 돌아서거나 소수 진보 후보에게 분산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준석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단일 후보에 실망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일화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만약 30% 이상의 표가 이탈했다면 단일화는 이재명을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김문수와 이준석 두 사람은 정치적 정체성부터 지지 기반,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김문수는 1950년대생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반한 강경 보수 인사이며 도덕과 반공, 종교적 언어를 앞세운 전통 정치인이다. 반면 이준석은 1980년대생으로 이성과 기술 기반의 전략, 그리고 디지털 정치 감각을 앞세운 젊은 개혁 보수다. 그가 등장했을 때의 메시지 자체가 낡은 보수의 해체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같은 보수 진영 안에서도 공존하기 힘든 구조였다. 정책적 방향성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이질적이어서 실제로 단일화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명분이 약하고 유권자들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책도 철학도 완전히 다른데 단일화라니?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단일화 과정 자체가 어색하고 억지스러워 보였다면 오히려 김문수나 이준석 혹은 둘 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다. 또 단일화를 위한 협상 자체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김문수는 신앙과 사명감을 앞세우는 정치인이며 선거에 대한 태도 자체가 투쟁에 가까운 인물이다. 이준석은 철저하게 정무적 판단과 전략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이성 중심의 정치인이다. 이 둘이 단일화를 논의하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미 과거부터 여러 매체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비판하고 불편해하는 뉘앙스를 보여준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이 물밑에서 진지한 협상을 벌이고 단일화 조건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단일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단일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이후 전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재명은 표차로 보면 간발의 차이로 패배하게 된다. 그의 지지층은 대선 불복 정서를 가질 만큼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단일화로 인한 정치공학적 승리에는 반발이 컸을 것이다. 민심의 균열과 혼란이 생기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거셌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당선된 단일 후보의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이준석과 김문수의 세력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각 구성을 놓고도 갈등이 심화되었을 것이다. 반대로 단일화에 실패한 상황에서 결과가 지금처럼 이재명의 승리로 이어졌다면 보수 진영 내부의 책임 공방이 치열했을 것이다. 왜 단일화를 하지 않았느냐는 여론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양쪽을 겨냥했을 것이고 보수는 더 심한 분열과 내홍에 빠졌을 것이다. 특히 김문수가 이준석 단일화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해석되었을 경우 젊은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책임을 묻고 등을 돌릴 가능성도 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는 수치적으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실제 정치적 역학과 유권자 심리를 고려하면 매우 불안정한 선택이었다.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승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설령 이긴다 해도 정권 초반부터 심각한 내분과 정통성 위기를 겪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